그거 알아? 네? 두뇌 풀가동이라는 거 알아? 두뇌 불가능. 아, 그 옛날에 들어보긴. 채연이라는 연예인이 있었거든. 네. 그 사람이 예능 나와서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니야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줄게. 웃긴 거예요? 뭐 웃긴다고 할 수도 있지. 알겠네. 근데 방금 본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맞다. 이거 아니에요? 어떡해. 이 영상 봐봐야 돼. 영상이 개웃겨. 그래요? 광고가 무슨 두 개나 있어. 언제 나오지? 영상이 왜 안 나와? 뭘 켰는데? 어디서 나오지? 뭐야? 아, 몇 분인지가 안 나오는구나. 여기 나오네 위에. 아 그러네. 응. 어떡해. 어떡해. 원래 여기 뻥 뚫리면서 가. 나뭐 더 먹을 수 없다. 아, 너무 웃기다. 내 사람 진짜 예쁘다. 아, 쟤야 예쁘지. 되게 그 섹시한 아이콘이었지. 자, 보자. 92쪽부터 자 보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채소. 민정이가 없는 곳에 너가 있구나. 자, 근데 최대 최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네. 일단은 함수값으로 보는 거야. 함수값이 최대냐, 함수값이 최소냐. 함수값이 뭐지 근데? 함수값이 뭐예요? 그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y의 값. 그치, y값이라는 말을 난 기다렸어. y값.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 이런 표현 쓰나? 중학교 때? 그치. 근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그게 그냥 y값이잖아. 그래서 y를 함수값이라고 해도 되고 fx를 함수값이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야. 근데 그거의 최대 최소를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론 말하자면 y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지. 최소점 어디? 최소? 여기지. 그리고 최대는? 저 2개. 진짜로? 네. 아, 물론 내가 미안해. 이게 무한하게 그려져 있는 건데 생략한 거야. 그러면 최대는 어디인 거야? 그치, 최대는 없지. 그치?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최소고, 아니 최대고 최소는 없는 거지. 그치? 그냥 그 말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즉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이며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고,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으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그리고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이며 최소값은 없다. 당연한 말이지. 그치? 근데 이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또 추가를 해줄 거냐면 범위를 제한할 거야.
지금 이 칠판에 그려져 있는 이 두 친구들은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 실수 뭐 무한대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 양의 무한대까지 뭐 실수 전체야. 근데 우리가 제한할 거야. 만약에 무슨 그래프를 예를 들까? 자, y는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3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기고 여기 x축이 x는 2고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2,3이지. 자, 근데 실수 전체에서 보면 여기가 최소값인 게 물론 맞지. 근데 x의 범위를 제한할 거야. x값의 범위를 예를 들면 한 3에서 5까지 등호 넣고 자, x가 3에서 5까지야. 자,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x가 3에서 5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의 좌표평면에 나타나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 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이해되지? 이해 잘 안 되니? 왜 그러냐면 자, 이런 함수가 있으면 x가 3일 때는 함수값이 3보다 크겠지 당연히 이 점이니까. 그리고 x가 5일 때는 함수값이 뭐가 있겠지. 자, 근데 x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마치 그런 거야. 우리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울 때 이게 아니구나. x는 x 더하기 1은 0이다 하면은 이게 x가 실수 전체다 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근데 다음 보기 중에서 x의 해를 골라라. 그러니까 x는 무슨 1, 2, 3, 4, 5 중에 하나이다. 다음 중 x값을 2차 방정식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골라라 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 2, 3, 4, 5 막 이렇게 써져 있어. 그리고 5번에 딱 하나가 나와있지. 해가 없다. 뭐가 답이야 이거? 그치, 해가 없다지.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x가 실수 전체였다면 이 모든 점들이 이 식을 만족시키잖아. 그래서 이 U자로 생긴 이 전체 모양이 다 그래프야. 근데 x 범위가 제한됐지. 그러면은 여기 찍히는 점은 정의되어 있는 점이 아니야. 우리는 3에서 5 사이에서만 이 그래프를 정의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만 딱 그려지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 그치? 최대값은 여기지. 그래서 그냥 그거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자, x가 이렇게 제한됐을 때는 그렇고, 만약에 x가 1부터 5까지야. 1부터 5까지. 자, 그러면은 최대값은 여긴 걸로 똑같지.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은? 좀 더 아래. 좀 더 아래로긴 한데 그 점이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부터 5까지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2지. 그치? 그러면은 저 x는 1부터 5까지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대충 뭐 1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여기겠지. 이해되지? 그리고 요거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여기. 되지? 그냥 그 내용이 다야.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면 16번 풀어볼까? 16번 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16, 17, 18 쭈르륵 한번 해보자. 자, 16번은 일단 16번부터 해보자. 최대값이랑 최소값. 한 문제는 같이 풀어보고 밑에 걸 풀어보자. 자, 일단 16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일단은 x값의 범위를 제한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축이 어딘지 찾는 거야. 축이 어딘지.
축이 어딘지만 찾으면 과연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꼭지점을 포함하면 그 꼭지점이 반드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저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빼기 9 하고 뭐지? 그러고 마이너스 5. 자, 그러고 나서 아주 고쳐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제곱하고 더하기 9 빼기 5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이 뭐야? 빼기 3. 그치? x는 빼기 3. 그렇게 하고 나서 x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 자, 그러면은 꼭지점을 포함하는 것인가? 포함하는 것인가? 그런 거야? 그치? 포함하지. 포함하면은 꼭지점에서 무슨 값?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 범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야 되고. 자, 지금 이게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자, 근데 x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면 왼쪽으로 두 칸이지. 그치? 두 칸 갖다 치고, 자, 마이너스 1은 오른쪽으로 두 칸이지. 그러면은 똑같이 간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의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물론 꼭지점 y좌표에 넣으면 되고, 최소값은 이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든 상관이 없다. 이해되니? 아니, 오케이. 그러면은 왜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뭐가?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16번 보고 있잖아. 16번. 16번에서 x의 범위를 제한하기를 x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하잖아. 근데 이 사이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지. 그 수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찍히는 게 바로 이렇게 찍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인 거잖아.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네. 그렇지. 이해됐지? 네. 근데 이 친구가 애초에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선에서 여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x축 방향으로 2만큼 간 거지. 그러면 똑같은 만큼 왼쪽 오른쪽 간 거잖아.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y값이 그냥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최소값은 얘를 집어넣든 상관이 없다. 이해되지? 최대값은 어디? 여기. 그치. 꼭지점 뭐 몇이야? 4 쓰면 되겠네. 최소값은 뭐 나와? 계산해보니까 뭐 나와요? 대입해보자. 아무거나 지금. 마이너스 1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상관없지. 근데 나 같으면 난 마이너스 1을 대입할래. 했더니 0이 나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x축에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인가 보네. 해서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 더하기 5 요렇게 되는 식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개해서 같은가? 궁금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6x니까 빼기 6x 그리고 더하기 5니까 빼기 5 해서 같은가 보니까 과연 똑같네.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럼 17번 한번 해보자. 17번. 최대값은 바로 나오네.
왜냐면 꼭지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 네. 근데 이 범위에 마이너스 3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무조건 거기가 최대값이지. 그래서 최대값은 16번이랑 똑같지.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이잖아요. 뭐 대충 이 정도로 잡으면 그럼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오겠지. 네. 그렇지? 그럼 그 밑에 문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2 x좌표가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한 이 정도 된다고 쳐. 그리고 1은 뭐 더 오른쪽에 있겠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만 정의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최소값은 여기고 즉 1 대입한 값이고 그리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한 요 점이지. 그렇지? 이해되지? 뭔지 알겠지 이제?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 뭐 여기 문제 이거는 진짜 이 내용밖에 없으니까 놔두고 95쪽 보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나오지. 참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우리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했고 많은 상황들을 2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2차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꼭 x에 대한 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시간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은 무슨 t제곱 뭐 막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면 t의 범위만 주어진다면 이거를 2차 함수로 해석해가지고 이 친구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그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는 뭐냐면 막 문장으로 길게 쭉 나올 거야. 그러면 걔를 2차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2차식이라고 하면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자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럼 그 범위만 확인하고 나면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방금 한 것처럼. 그치? 그래서 문제 보면 30번은 문제 그 식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좀 놔두고 뭘 해볼까? 32번 길이가 32cm인 철사를 구부려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 직사각형 가로 길이를 x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세로 길이를 x를 이용하여 나타내라네. 어떻게 나타내? 좀 많이 했다 1학년 때. 세로 길이 어떻게 나타내면 돼? 32-x? 16-x. 그렇지 16 빼기 x지. 왜?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가로가 x라 그랬나? 그래 가로가 x라 그랬고 네. 그래 다 합해서 30이니까 얘랑 다음 16이지? 네. 16 빼기 x.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실수 전체 되면 되는 거야 이거? 안 되지. x의 범위 32를 뭐라고? 16보다 작고. 그래? 그리고 1보다 커야 되잖아.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지. 그치. 너 되게 최소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야. 0보다만 크면 되지? 네. 길이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야. 0이면 안 되겠지 물론. 그러면은 애초에 평면 2차원 도형이 아닌데 그치?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잘했고.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 s라고 하는데 뭐 알파벳은 필요 없고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하면 뭐야? 뭐기 뭐야? 그냥 곱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런 함수에 대해 가지고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얘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최대값은 10이니까 15? 왜 15야? 최대값이 15
그래? 왜?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이 15라는 거야? 아, 나 그냥 88만 해도 64 나오는데? 그러네. 근데 15가 어떻게 나왔어? 궁금해서 그래. 그 범위 있잖아요. 아, 그 아니 x의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넓이. 그치. 아, 그래. 넓이. 근데 넓이가 x 곱하기 16 빼기 x였잖아. 네. 그래서 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근데 얘가 이런 이차 함수라고 보고 x의 범위가 0부터 16까지라고 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일단은 그래. 풀려고 하니까 풀어보자. 나갔지? 아까 내가 정답을 말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이해가 아직 안 돼. 그게 뭐냐면 자 가로를 x라고 가로 길이를 x라고 잡으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지, 그치? 그리고 세로는 16 빼기 x라는 것도 알아냈어. 네. 그래서 답 몇이야? 지금 64. 그치, 64지. 내가 아까 야 64만 해도 15보다 큰데 막 그랬잖아. 아무튼 64가 답이긴 한데 어쨌든 길이가 이렇게 표현되고 직사각형 넓이가 이거 두 개 곱한 거인 거는 우리 알고 있잖아. 그리고 x의 범위도 알아냈고 그러면은 얘를 2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x축 축의 방정식 구하고 그걸 기점으로 어디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냐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일단 예식을 다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6x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려고 해서 이렇게 빼기 16x 그리고 얘의 절반을 제곱하면 되지? 더하기 64 빼기 64 해서 그냥 더하기 64 이렇게 그냥 쓰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너스 x 빼기 8의 제곱에 더하기 64 해서 꼭지점이 8,64구나. 자,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8이고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여기 0부터 8 가면 8이지? 8에서 8 또 가면 16이지? x좌표야. 자,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점들 중에 함수값이 가장 큰 데가 어디야? 그냥 꼭지점이지.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인 64를 그냥 답으로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x 곱하기 16 빼기 x의 최대값이 64인 거야. x는 0부터 16까지의 범위에서. 그래서 그냥 식으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서 봐도 되고 식이 이렇게 세워지잖니 얘들아. 근데 이거 보면은 이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이 0이랑 16인 거 보이니? 그렇지 0이랑 16이지. 그럼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6이야. 자, 근데 2차 함수는 축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럼 딱 가운데 축이 있다고. 그럼 0이랑 16의 가운데 어디야? 8이지. 그냥 x는 8인 거야. 근데 이 8이 이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냥 8 대입해서 y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꾸려서 하든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보든 어쨌든 답은 64로 나온다. 알겠지? 그리고 33번 비슷하고 우리 문제는 이거 뒤에 있는 거 같이 좀 풀어보자. 97쪽까지만 하고 우리 쉬자. 자, 96쪽에 1번 보면
2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최소값이 5야. 실수 k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지. 대입하면 되잖아요. 오, 그치. 그래요? 근데 대입하면은 되긴 한데 지금 최소값이 5라는 건 y값을 준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근데 그 최소값인 점에 y값은 줬는데 x값은 주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x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힌트를 주자면 여기서는 지금 x값에 제약이 없지, 범위가. 그러면은 최대 최소는 반드시 꼭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낼 수만 있다면 꼭지점의 y좌표는 줬으니까 그 좌표를 대입하면 k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구한 것 같은 메모를 쳤는데 아니구나. 미안해. 지은이는 몇 번? 그래, 맞았네. 어디까지 했어? 아, 그게 꼭지점의 좌표다? 그러면은 봐봐. 지금 x의 범위에 제한이 없지. 최대 최소가 무조건 꼭지점에서 발생한다고. 근데 이거 최소값이 뭐래? 5잖아. 그렇지? 그럼 k가 뭐 마이너스 5 아닌데? k가 15겠네. 15에서 10을 빼야지 5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이 네.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최소값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최소값에 y좌표를 5라고 줬지. 근데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봤더니 그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k 빼기 10인 거잖아. 그러면은 5가 k 빼기 10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k가 15가 돼야지.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마이너스 2랑 5인 거, 마이너스 2,5인 걸 알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를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계산해도 되지. 그렇지? 근데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그 방법으로 풀 것 같으면은 표준형으로 끝까지 안 고쳤지. 왜냐면 2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4x까지만 써도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렇지? 물론 아까 너 태연이 한 것처럼 끝까지 고쳐버렸다면 굳이 대입해서 막 제곱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k 빼기 10이 5니까 그냥 k는 15 하는 게 나을 것이고. 그치? 그러면 5번 한번 봐볼까? 5번?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ax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런 식이 있는데 최소값을 m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답하시오. m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뭐 컨닝 안 할 만한 게 없을 건데. 그냥 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사실 중학교 범위에서 우리가 배운 걸로도 다 따질 수 있는 거잖아, 사실상. 근데 굳이 물어보지 않았던 거고, 이제 굳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최대 최소도 한번 구해봐 얘들아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딱히 베낄 건 없지. 그러네. 아, 6A 마이너스 1M이라는 건가? 허허, 그게 아니지. 자, 2차 함수 풀었니? 자, 2차 함수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x 값에 제약 조건이 없어.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러면은 진짜. 그치,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이야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최소값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x 빼기 뭐의 제곱하고 더하기 뒤에 더하기 q가 붙겠지. 그 q가 m이라는 거야. 너가 방금 한 말은 c를 갖다가 m이라고 한 거고 뭔 말인지 알지? 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q를 갖다가 m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해보자. 그러면 q를 구해보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자, 일단은 y는 x제곱하고 그리고 더하기 2ax가 있으니까 이거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해서 더하기 a를 하고 더하기 a 제곱을 하고 빼기 a 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 원래 있던 더하기 6a 빼기 1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 쫙 해보면 x 더하기 a l 제곱 그리고 빼기 a 제곱 더하기 6a 빼기 1인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p가 마이너스 a인 거고 q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 빼기 1인 거지. 그치? 근데 이 q가 무조건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m이, 아이고 수식이 좀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틀린 거 아니지? 자, 얘가 m이라는 거야.